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인 전략 동반자의 관계한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그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사항이라고도 그 주한 러시아 대사를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그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한다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그 핵무기 배치나 또는 공유에 대한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4년 통일 원년해에 점점 그 전쟁으로 대립되고 그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도파의 단체에서는 그 수장이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나를 스승으로 부르지 마라. 강력한 메시지를 주었어요. 틀린 소리는 아닙니다. 왜 그렇게 그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늘에서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먼저 나와 하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소리를 내대는 것이고, 저는 모든 근본 원리를 따도 2024년이 통일의 원년이라 이렇게 나가면서 나는 그 후에 하늘에서 이 땅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어요. 분명한 건 먼저 공부해서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분은 그에 따른 그 소리를 그렇게 큰 소리 치게끔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받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분이 한 소리를 듣고 내가 하는 것처럼 들릴 것 같아갖고 저는 말을 자제해 가면서 1대 36년, 3대 108년의 막바지가 2024년 전후라. 이때가 통일의 원년인데 이 통일은 아주 복잡 미묘해요. 무엇이 복잡 미묘하냐. 이 대한민국은 반도로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연계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육생의 모든 이 물질 문명은 태평양을 건너 두둑을 통해 뿌리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후에 서양의 육생 물질 문명은 이 반도를 통해 잠자고 있던 대륙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을 통해 대륙을 건너 한 바퀴 도는 게 근본 원리예요. 물은 천기의 원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대륙은 지기의 세포라는 얘기예요. 지기에서 이 지기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모두 나기 나름에 따른 삶을 사는 것이고, 육에 가는 모든 생명의 물질은 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이제 2024년 전후가 통일의 원년이라는 것은 하나의 근본의 바퀴를 도는 곳에 있는 것이죠. 서양 가지에서 일어나 그 태평양을 건너 두둑을 거쳐 뿌리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곳은 육생물질 문명이에요. 유권사를 위한 것에 있다. 화합의 에너지는 없다. 하나 되는 에너지는 없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육지에 도달했을 때만이, 이 뿌리에 도달했을 때만이 그 에너지를 만들어 수급해 줄 수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동북아 삼국의 중요성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대한제국 시절 1897년 전후로 인해 일제강점기를 거쳐 동족상쟁 6.25를 일어나 1988년에 이르러 우리는 업그레이드 시대를 마련을 했어요. 그때까지는 모든 서양의 육생물질 문명이 일본 열도 두둑을 거쳐 뿌리 대한민국으로 들어왔어요. 이후에 이 잠자는 거대 중국 몸통을 깨우기 위해
우리는 중국과 교류를 했고 대신에 대만과는 절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이 있었어요. 이때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대의를 위해 소가 희생되는 게 아니고 소통을 위한 하나의 방편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대만과의 교류를 이루어진다. 그러면 뿌리를 통해 몸통을 키워주지 못하는 당연함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둑은 뿌리의 보호막이라 서양의 육생물질 문명이 두둑을 거쳐 뿌리로 들어오는 것은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든 열매나 모든 에너지는 뿌리에서 두둑에서 정화를 시켜 뿌리로 내리는 거고, 뿌리는 그 에너지를 먹어 몸통으로 올리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1988년 전후까지 해양 세력, 열도, 두둑은 그 역할을 다해갔고, 지금까지도 그 서양 세력의 그 육생 문명의 선진반열에 올려쓰고 있는 것이죠. 그 일본 열도 두둑은 자기들의 위치가 그러할 수밖에 없으니 그 행위를 다하며 살아온 것이에요. 제가 통일의 원년이라 말했던 것은 이제는 하나 되어 살아가야 할 때이고, 1대 36년, 3대 108년의 막바지가 2024년 전후라 우리의 일대는 일제강점기 세대 기계식을 얘기를 한 것이고, 2대 그 아날로그 세대는 그 동족상장 6.25가 끝나고 태어난 세대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1988년 이후에는 3세대가 태어나요. 이 3세대는 그 1대가 말하는 육생량에 2대가 부과시킨 정신량은 인생량이라, 이 말하는 인생량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세대라. 그래서 이 3세대는 그 육생량을 위해 뼈골을 깎아가며 살아가야 하는 세대도 아니고, 정신량을 마련하기 위해 산속에 들어가 공부하는 세대도 아니에요. 그렇게 태어난 세대도 아니고, 그러한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세대도 아니라 주어진 대로 1대의 육생량에 2대가 부여된 정신량에 부과시킨 인생량으로 살아가야 하는 세대라. 그래서 3세대는 MZ세대. 그 M세대는 워라밸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이 G세대는 천방지축 세대야. 근데 천방지축 세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베이비 부모, 이 아날로그 세대만 해도 투레 갇힌 삶을 살아왔어요. 그 4대주의 사상. 이리 하면 안 되고 저리 하면 안 되고,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안 된다는 규율과 법칙에 얽매여 살아왔다라는 얘기죠. 가뜩이나 자유를 잃어버린 자유의지로 살아가는 건 자유를 찾기 위함인데, 그 자유를 찾는데 이 틀에 갇혀놨으니, 세상 안에 갇혀놨으니, 옥에 갇혀놨으니, 이 자유의지가 가능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이 아날로그 베이비 부모가 젊은 시절에 너무 자유를 갈망한 나머지 자유의지를 부설하기 위해 강변가요제니 대학가요제니 하면서 그룹 사운드가 나오고 고고에서 디스코 추고 하면 기계식 세대 어머니들이 저 발라당 까져갖고, 너는 크면 뭐 할래, 무슨 일을 할래, 손가락질 다 했다고. 근데 그 세대는 오늘날의 육생 문명을 물론 받아왔기 때문에 올라선 것이지, 이 세대가 한계는 없어. 정신량 차원의 삶을 부과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대에 들어와갖고 이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 그것을 찾기 위해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과 기타 등등의 철학적 사관에 빠져서 살아왔죠. 그러니까 아날로그 베이비 부모가 이렇게 철학적 사관에 빠지며 산에서 돛 닦고 들어가는 세대가 1대 36년의 마지막 세대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도파도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3세대, MZ세대는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에 살아가야 하는 그 세대이기 때문에 MZ세대는 워라밸. 일은 일이요. 노는 건 노는 것이고 쉬는 건 쉬는 것이고 그래서 웰빙을 찾는 것이고 힐링을 찾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보다 더한 게 우리의 지세대라는 것이지. 보기에는 천방지축 같아. 당연히 천방지축이지. 우리는 이러한 그 사대주의 관념에, 유교적 관념에 거기에 갇혀갖고 윗사람들의 눈치 보며 꿈과 희망도 윗사람의 눈치 때문에 죽이며 살아왔어. 자유의지가 뭔지도 모르잖아. 자유의지마저도 틀에 갇혀놨으니 자유를 갈망한 자유의지마저도 부르짖지 못했어. 그래서 이게 점진적으로 1980년도부터 시작된 대학가요제, 해변가요제, 뭐 강명가요제. 그게 센세이션을 일으켜갖고 이만큼 왔잖아. 그때 우리의 부모님들이 보는 우리 아날로그 세대는 되게 건방짓고 발랑 까진 세대다. 나 커서 뭐 될래? 뭐 할래? 그때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그때 그 시절에, 대학가요제 시절에 나오는 그러한 그 노래 기절은 다 보면 하나의 시야. 너무 시적이라고. 그러니까 아날로그는 꿈과 희망을 먹기 때문에 꿈과 희망을 넘친 노래들이 나왔어. 근데 요즘 MZ세대의 노래를 보면 징징 짜, 앵앵앵해, 세상에 원망하는 소리밖에 없어. 나 잘났고 희망찬 삶을 누가 안 주었기 때문에 나는 요 모양 요깔로서 이러한 소리를 해대니 우리의 갈 길을 열어달라고. 그게 랩이지, 랩. 랩으로 뱉어내잖아. 누구의 책임이냐? 니네가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절벽의 시대, 인구 절벽의 시대, 결혼 절벽의 시대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 날개짓하며 자유를 위해 비상하는 그 세대가 지세대다. 그러니까 그 틀에 갇혀 있어 자유의지마저 억누르는 억압한 세월 속에 살아온 세대가 지금 그 MZ세대를 보니 너무한 것 같다고 하지만 너무한 게 아니에요. 그건 선순환을 위한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그 M세대들이 노인네 많이 팬다고 그러잖아. 아니, 노인들은 젊은 세대 지나가면 왜 쳐다봐? 쳐다보는 거 기분 나쁘다고 왜 쳐다보나 가다 방 물론 인성이 안 됐고 그만한 교육이 안 돼 있는 것. 그래서 요즘에는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뭐라고 하지 못하다 보니 학생들의 그 인성 자체가 날로 심각해져 간단 말이야. 어떠한 본보기를 삼아야 할 게 있는데 무엇을 본보기로 삼을 거야? 무엇을 본보기로 삼냐고. 절이 되면 절이 될 것이니 너도 절이 하면 저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본보기를 삼지를 못해. 본보기를 주어주면 뭐야? 인격 모독. 경찰에 신고하면 잡아가. 내 앞에 인연이 내 모습이고 나도 잘못하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나도 잘된 인연이 오면 너도 그리하면 저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의 지표가 얼로 갔기 때문에 이 MZ세대의 인성은 날로 심각해져 가는 것이지. 그래서 노인네들 보면 쪼글쪼글해지잖아.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지 못하는 게 쪼글쪼글해지는 노인네 얼굴 꼰대에서부터 나타난다고. 나를 비하해도 좋아. 이게 현실이지. 그리고 그걸로 쳐다보는데 젊은이들은 그래. 그 꼰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내 삶에 아무런 보탬도 안 됐잖아. 무엇을 먼저 줬고 우리의 기반을 위해 무엇을 위해 노력했느냐. 이것만 따져보자. 무엇을 먼저 줬겠어? 그들의 삶의 기반을 위해 무엇을 닦아놨느냐는 얘기예요. 해놓은 게 없으니까
그러한 방편적인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선순환의 개념을 바로잡아 가기 위해, 선순환의 사고를 일으키기 위해 누가 먼저 줘야 할 세대고, 먼저 줬다면 이런 그 MZ 세대의 저 자유분방함, 무엇을 갈구하고 있는 것인가? 이들이 성인이 됐고 이들의 기당인의 핵심이 넘어가는 그들의 삶의 차원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것을 모른단 말이야. 이들이 원하는 것은 선순환이에요. 먼저 주고 후에 받아야 하는 선순환이라고. 통일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몸통의 전쟁이 있었어요. 몸통의 전쟁이 있고, 중요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전쟁이 있었어요. 동시다발로 일어났다고. 그게 다 몸통권이에요. 그 모순을 다 비춰주는 거야. 왜 핵심 몸통 중국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가해 몸통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날까? 지금은 이런 게 있어요. 대만과 중국 양왕관계의 전쟁을 운운하지만 양왕관계의 전쟁은 일어나질 않아요. 왜? 뿌리의 남북 전쟁이 일어난다면 양왕관계, 중국과 대만의 전쟁도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몸통은 뿌리를 담고 뿌리에서 주어진 에너지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그 가해 몸통이란 말이야. 30%의 기운을 받고 70%의 기운 서양 가지에서 들어오는 것이라. 이제 그 우크라이나와 소련과의 전쟁은 뿌리에 자극을 주기 위해 이한 게 있어요. 뿌리에서 몸통으로 올려주는 에너지가 무엇인가? 도로서 나갈 길을 밝혔다면 덕으로서 그 행위를 다하는 것. 그래서 이 도의 차원을 저는 공이라 얘기를 하는 거죠. 공의 차원. 무의 차원. 없는 것이다. 사랑은 비물질 차원으로 먼저 주고 후에 받는 행위를 일으켜야 하는 것이고 그 행위를 일으킬 때만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잠식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3년 간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심의 논리로서 그 전쟁 무기를 우크라이나로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인가? 여기에서 전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천지 어버이께서 이 땅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공수를 내렸는데 그 공수를 가지고 심의 논리로서만 으르렁거리게 만든다. 그걸로 인해 통일을 위한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그 잘못된 사고와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두렵습니다. 우리가 고조선 패망 이후에 열국에서 하나된 민족국가 고려를 건국하기까지 힘으로 잠식하고 힘으로 깔아뭉갰던 그 결과가 우리는 도로서 나아갈 길을 밝힌다고 하지만 사랑으로서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가지 못한 결과로 고려 건국하면서 우리는 거란과의 전쟁을 치러야 했고 몽골과 전쟁, 그때는 원나라가 있었지. 몽골과의 전쟁으로 인해 표적을 받아 우리는 그 몽골의 속국으로 살 수밖에 없었지. 몽골도 우리를 참 좋아했었어요. 왜 우리는 하나된 민족국가를 이루어 살아갈 때만 엄청난 외대 침입을 받고 외대 침입으로 몸살을 앓아야 했던 것인가? 조선의 건국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인해 몸살을 앓았어. 왜 하나된 민족국가를 건국하고 건설할
때마다 그러한 엄청난 표적을 받아야 했었는가. 그로 인해 이 대장들이 살아가는 운용의 주체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사는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뭉치라고만 했기 때문에 화합의 에너지, 하나 되는 에너지, 정신량을 마련하지 못해 당파 싸움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뿌리는 뿌리래도 그렇게 피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마주보고 있고 이 북쪽은 대륙 세력이요, 남쪽은 해양 세력이라 모든 에너지원을 남북이 갖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남쪽 운용의 주체가 하나 된다고 한다면 민주와 공산의 세력은 압록강, 두만강을 경계로 인해 국경선을 그어 넣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직접적으로 국경선을 맞대는 중국, 핵심 몸통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 가해 몸통 소련도 직접적으로 경계를 짓는데 가만히 있을까? 우크라이나의 전쟁, 러시아의 전쟁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에요? 나토 가입인가? 그걸로 인해 자기네들한테 그만큼 해가 될까봐 그러하지 말으라고 으름장을 놓다가 일어난 게 전쟁인데 그 압록강으로 그 경계를 또 지어봐. 러시아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들이 진정한 통일을 윽박지르서 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그 공산 세력이 내려와 갖고 한반도 전체가 공산주의가 됐다. 그러면 이 해양 세력 두둑과 반도가 경계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양 세력이 가만히 있겠는가? 대륙 세력이 가만히 있겠는가? 자기의 이익에 따라 갖고 육생의 강대국으로 인해 반도는 지금 좌지우지 되고 있어요.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당파 싸움으로 인해 기리는 삼천리에 이 뿌리는 썩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로 대한민국을 한번 파종을 했고 일제강점기로 인해 새날의 씨앗 베이비부머를 보냈다는 것이에요. 대장만이 살아가는 곳이 뿌리 대한민국인데 어떻게 화합의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어? 지금도 화합의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해. 이리도 니 잘났니 내 잘났니 좌우의 진영 논리 진보 보수는 싸우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그것은 겉으로는 자기 것을 위해 자기의 명예와 권위와 육등량을 지키기 위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조국과 민족을 위한 것이라고 겉포장만 치고 있잖아. 힘의 논리가 그거야. 어떻게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가? 이것을 마련해 놨는가? 남북이 하나 되면 빈부의 격차는 어떻게 해소시켜 나갈 것인가? 한 가지, 이번에 푸틴이 내려와 갖고 북한과 협력한 것,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너무 빈부의 격차가 심해. 조화와 균형이 무너져 쏠림의 양극화는 이루 말할 수 없걸라. 사와 정은 민주와 공산이라 조화와 균형을 이루었을 때 삶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너무 피폐된 북한. 여기는 스스로 MZ세대들에 의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진정한 자유의지를 넘어 자유를 갈망한 이들의 자유의 몸짓은 막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힘으로 전쟁의 일보 직전에 가서 통일을 일으킨다는 그 대안 없는 위험천만한 행위보다는
스스로 자유를 부르짖는 북한의 MZ세대나 남한의 MZ세대나 공산주의 MZ세대나 민주주의 MZ세대나 사적으로 살아가는 MZ세대나 공적으로 살아가는 MZ세대나 다르질 않아요. 진정한 자유를 갈망하는 데 있어 이들 세대로 인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인데, 준비해야 할 것은 경제적으로서 치우침 없는 조화와 균형을 이뤄나가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압록강 두만강 변에 살고 있는 조선족의 역할이에요. 조선족의 역할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내가 이것은 저번 법문으로 밝혀놨으니까 이제는 조선족이 가졌고 가치관과 철학관을 어떻게 심어야 하는가, 이 차원이 남아져 있어요. 뿌리, 대한민국은 뿌리요. 조선족은 밑동이고 밑동 너머는 중국이라 정확하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조선족의 발전은 뿌리의 모든 에너지를 가져갈 때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에 정신량은 몸통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육생의 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대륙 횡단 열차가 필요하다. 그 하나는 가해 몸통 러시아로 이어져 나갈 압록강의 철도고, 하나는 핵심 몸통 중국으로 이어져 나갈 압록강 철도라고 그랬어요. 아마 이 푸틴이 왔으면 어떠한 방편을 써든 전쟁 물자를 옮기던 육색량을 주고받던 철도를 튼튼히 만들 것입니다. 그건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모든 문명의 발전은 전쟁 물자로 인해, 전쟁으로 인해 시작이 되었다. 이것을 발판으로 인해 하나는 러시아를 넘어가고 가지권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는 압록강을 거쳐 히말라야 산맥, 찬산산맥, 골륜산맥을 넘어갔고 육생의 물자의 재원이 정신량을 심어 나가야 되는 기초의 수반이 되어진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 이란의 육생은 이 안에 인생을 보기 위한 것에 있기 때문에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유권사를 위한 육생 안으로 보지 마십시오. 육을 쓰고 살아가는 이 인기 안에 인기와 인기끼리 소통하기 위한 일들은 육생을 통해 벌어져 있고, 육생을 넘을 때 비로소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에 있고, 인간 육생 물질 문명의 장육의 발전을 이룬 것도 1, 2차 대전을 넘어왔기 때문에 휙휙 태양계로 로켓들을 쏘아 올리는 것이고, 지금 태양계 밖으로 보이전이 뭐니 계속 날아가는 이유가 그를 토대로 발전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달려봐야 할 것은 두둑을 통해 서양의 육생물질 문명이 다가왔고, 이제는 MZ세대로 인해 하나 되어 살아간다면 육생 경제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이루기 위해서는 남한에서 출발하는 대륙 횡단 열차가 비롯돼야 하는 것이고, 이때 필요한 것은 압록강 주변과 두만강 주변에 살고 있는 조선족과 고려인들의 역할이 필요한 거고, 그들이 어떠한 정신량을 먹어 뿌리의 에너지를 밑동을 거쳐 몸통으로 올려주느냐, 이들의 교육도 필요한 것이죠. 서서히 이들이 외노자를 방편으로 뿌리를 찾아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이 지식의 교육, 하나 되는 교육, 정신량을 심어주는 이 정신량은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에 대한 쓰임을 다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발판의 원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물론
전쟁 무기를 줬고 무슨 무기를 줘와 강대 강의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다 이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뒤를 돌아봐야 돼요. 열국에서 하나된 민족국가 고려를 건국하기까지의 1000년, 고려를 건국해서 조선을 통해 조선이 패망하기까지의 1000년, 그리고 하나 되어 살아가는 1000년의 시대는 업그레이드 시대를 맞이를 했어요. 심으로 하나된 결과를 일으킨 결과가 다시 뿌리는 찢겨야 한 것이고, 사통팔달되지 못하니 사분오열되어 있는 조그만 땅덩어리 어떡할 것인가? 조화와 균형 어떻게 이뤄나가야 하는 것인가? 사와 정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정의 에너지의 발현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 부과시켜 나가야 하는 것인가? 이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에요. 점진적으로 때는 왔습니다. MZ세대가, 특히 이 G세대가 기성인의 핵심 36살이 됐다면 자유를 간망한 자유의지, M세대의 자유의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유의지라, 자칫 잘못하면 꼰대들은 혀를 찰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안 그래요. 먹고 사는데 연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우선이라, 누구의 눈초리, 누구의 구애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세대에게 있어 밀어줘야 될 것은 조화와 균형의 에너지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 이것을 일깨워주는 게 있습니다. 태극이 왜 아름다울까? 산이 있고 들이 있어 강이 있는 것이고, 그에 걸맞기 때문에 그 들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라. 이 뜻으로 비견이 되면 하나의 방편으로 자리한 전쟁, 이것도 우리는 누구를 통해 어떠한 사고와 가치를 입력시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이게 중요할 때인 것이고, 그 수많은 유튜버들이 법을 논하면서 사랑을 논하면서 하나 되어 살아가기에 갈망하는 원인이 이때를 위에 나타난 것이라. 진정한 선순환의 개념,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의 개념은 뿌리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지 몸통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자, 이 본문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